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기존 니로에서의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잘생기지 않았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번 신형 니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말끔하게,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잘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릴의 형상이 그렇고 헤드램프의 디테일도 보시면 디자인의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기아 자동차의 독특함을 조금 더 배가시키고 발전시킨 모습인데요. 아주 긍정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에서도 알 수 있죠. 스마트 스트림 G1.6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기반이고요. 배기량은 1580cc고 최고 출력은 105마력, 토크는 14.7kg/m입니다. 6단 듀얼 클러치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 봐도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도시명 크로스오버로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과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데요. 본닛도 평평하면서 안정감 있고요. 측면에서도 날카로움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바디라인의 굴곡 그리고 근육질 같은 것들도 충분하게 도드라질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키 언락을 했을 때에는 앞쪽 도어 손잡이에만 간접 조명이 들어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수석 쪽 크러쉬패드 중앙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센터 터널 좌우 측면이라든가 앞뒤 도어 쪽에도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과속 단속 구간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설정해 놓은 컬러와 상관없이 붉은색으로 경고 표시를 해줍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모두 좋은 편이고 바로 켰을 때도 소위 말해서 그 에이징에 걸리는 시간 같은 것들이 없고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까운 컬러를 또렷하게 잘 보여줍니다. 오토모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상하의 변동폭은 이렇게 보면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제법 있는 편에 속합니다. 조사각도 조절이 되는데요. 지금 가장 위쪽으로 올려놓은 상태고 가장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가장 아래쪽으로 내렸고 다시 또 올려보겠습니다. 예전 차량들의 상향등과 하향등 변동폭에 가까울 정도로 조사각 조절이 꽤나 되는 편이죠. LED 헤드램프는 야간 시야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지금처럼 주변 광량이 어둡게 느껴지면은 바로 오토모드에서 상향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향과 하향의 전환의 그 속도가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앞쪽에 광고판에서 약간의 광량이 인지가 되니까 바로 또 하향으로 내려줍니다. 3차선 도로에서 제가 가장 끝쪽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1차선 넘어, 차선 너머까지도 사물이 인식될 정도로 광원의 폭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고요. 직진성도 좋지만 초점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에는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함께 하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 독특한 형태로 이렇게 꺾어져서 LED를 구성을 해놨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참 센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고 실제 운전석에 앉으면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떠신가요? 폭도 좋고 직진성도 상당히 멀리까지 쫙 뻗어나가는 느낌이 시원합니다. 시야가. 테일라이트랑 방향지시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후진등까지 LED입니다. 번호판 보조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네요. 범퍼 쪽에 방향지시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것 같긴 해요. 측면에서는 휠 베이스가 늘어난 덕분에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륜 베이스 차량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앞쪽 그리고 뒤쪽의 오버행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균형 감각 측면에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블랙으로 이 C필러 부분에 투톤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도어 하단 쪽에도 굵직하게 하이그로스 블랙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네요.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45, 18입니다. 앞뒤 휠 아치 부분도 역시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루프렉도 블랙이고 A필러 안쪽에도 블랙 하이그로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본닛 상단도 요 끝단에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줬는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과하다는 느낌도 크게 들고 있지는 않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LED로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나 위치도 참 센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앞쪽에서는 독특함이 조금 더 많이 다가왔다고 한다면 뒤쪽에서는 잘생김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테일램프가 부메랑처럼 생겼는데 루프 라인에서 뒤쪽 휀다까지 연결되는 조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등을 점등시켜 놓은 상태인데 두툼하게 그리고 널쩍하게 자리 잡은 상단의 스포일러도 가로로 길고 얇게 그리고 진하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디자인의 완성도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안정감을 꾸준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상당히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에도 안정감이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래쪽의 디퓨저는 조금 과감함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머플러는 싱글 타입으로 조석 뒤쪽에 직관형으로 뽑혀져 있습니다. 물론 살짝 바닥을 향해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뒤에서 봤을 때 머플러가 보이죠. 텔게이트는 전동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작동이 되고요. 소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을 것 같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안쪽에 공간도 꽤나 넓은 편입니다. LED로 조명 같은 거 이렇게 갖춰주고 있고요. 짐을 조금 덜어보고 2열 등받이까지 접어서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2열 등받이는 뒤쪽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레버 같은 거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위쪽이 살짝 올라와서 글쎄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2열 등받이를 접어보니까 확실히 크로스오버의 장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여느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공간 잘 확보해주고 있고요. 헤드룸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바닥도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 잘 돼 있고 이 공간에 타올이라든가 케미컬 같은 거 별도로 보관하시면 훨씬 더 위쪽 공간을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쪽 측면으로 조그맣게 공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하시면 훨씬 더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실내를 쾌적하고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으로 닫으면 되는데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손잡이까지 배려를 아주 잘 해줬네요. 스마트 키는 기아 자동차의 최근 차량들과 같습니다. 측면에 주요 기능이 위치하고 있죠. 도어락 원락 가능하고 원격 시동도 지원을 해주고요. 자, 지금 시동이 걸렸고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뒤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아, 뒤에 후진등도 LED네요.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조금 빼볼게요. 조금 빨리 작동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뒤쪽 손잡이에는 스마트키락 원락 기능이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크기에 비해서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체결감은 좋은 편입니다. 실내 느낌은 아무래도 밝은 톤의 시트를 채택해 주다 보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산뜻한 느낌이 좋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반 썬루프라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 선들이 굉장히 가감하고 윈도우 컨트롤 위치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고요. 조작감 좋고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뒤 모두 오토 타입 채택해주고 있고요. 요런데 패턴이나 소재 같은 것들이 친환경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죠. 스피커는 하만 카돈이고 8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웹포켓이 왜 이렇게 좁죠? 아, 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이 차 컨셉이 CUV인데 웹포켓은 훨씬 더 넓고 확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전동 기능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장보다 이 등받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잡아주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체구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쪼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는 최근에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형태고 제 체형에서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션감이 좋아서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고요.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도 전달이 됩니다. 무릎 에어백도 있지 않았겠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이 리셋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각을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확 꺾여 있어서 이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문을 닫고 운전석에 딱 앉으면 좀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위쪽에 이런 패턴 같은 것들도 산뜻하고요. 스티어링은 최근에 나온 기아 자동차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아래쪽에 버튼을 갖춰주고 있고요. 투 스포크 타입이 참 소화하기 힘든 디자인인데, 글쎄요, 어색하거나 못생겼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클러스터랑 AV에는 10.25인치 채택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12.3인치였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향지시 등 소리 적절하고요. 메뉴 구성은 뭐 기아 자동차가 워낙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연비는 어떻게 타더라도 무조건 두 자리는 기본이고요. 앞자리가 10km대가 아니고 20km대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는 화면의 크기라든가 폰트 그리고 컬러 구성도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 내비게이션 연동이 돼서 길 안내까지 아주 잘 해줍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드라이브 모드는 아래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두 가지 있습니다. 에코, 스포츠 딱 두 가지만 선택 가능하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도 10.25인치인데 여기는 10.25인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쭉 슬로프가 내려가면서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좀 쾌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맵도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기본 기능들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가능한데 그게 무선이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트렌드가 또 그렇잖아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진했을 때 보여드려 볼까요? 카메라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상도 적절하고 가이드라인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어라운드 뷰가 지원이 안 되네요. 어라운드 뷰는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옵션, 국내 소비자분들이 옵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비상등 스위치 큼직하고요. 하나의 패널에서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공조장치로 전환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물리키로 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 그 다음에 입력 단자 있는데 A타입, C타입 각각 하나씩 마련을 해뒀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합니다. NFC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하이그로치가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다이얼 방식이라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N에서 D까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P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에 열선도 있지 않았고,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연속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컵홀더가 이렇게 전체 공간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전체 공간 다 쓸 수 있고, 푸시를 딱 누르면 사용할 때만 이렇게 컵홀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참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안쪽에 수납 공간은 글쎄 여기 공간이 좋아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위에 뚜껑 부분이 움직이는 슬라이딩 기능을 넣어줬으면 훨씬 더 편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 높이도 괜찮고 폭도 적당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에 있죠. 선바이저 내려보면 연동은 안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 여기는 LED가 아니네요. 다른 실내등은 LED인데 이 선바이저 위에 나오는 조명은 LED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내는 다 LED 조명 준비가 되어 있고, SOS 콜 기능도 있고요. 기아 커넥터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여기서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 최근에 많이 그렇게 돼 있죠. 썬루프는 일반형 썬루프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는 이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래도 최근 트렌드를 좀 살려줬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요. 헤드라이너 부분의 재질도 친환경적인 업사이클링 재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뒤쪽에 시야도 보면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테두리 부분이 지금 검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했으면 훨씬 더 쾌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오토로 작동을 하고, 앞쪽은 이중접합인데 뒤쪽은 이중접합 아니고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열선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타고 내릴 때도 편안했고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은 2단으로 가능한데요.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갭, 요 정도만 움직일 수 있어서 조금 더 뒤로 누울 수 있었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운데 암레스트 내려보시면 컵홀더 2개 오픈 타입입니다.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 것 같기는 한데 쿠션감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헤드룸은 여유가 있죠. 바닥 공간도 제법 평평하고 공간 좋습니다. 앞좌석 안장하고의 높이도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발 공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고요. 승하차 편리하고 무릎 공간도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 2개 이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게 흔들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딱딱 닿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요 세 부분이 여기 이렇게. 요거는 글쎄 여기다가 뭐 조금 처리만 해줘도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등받이, 요게 참 멋있게 생겼죠. 근사하게 딱 생겼고, 뒤쪽에 시트 백 쪽도 이렇게 커버를 딱 해주니까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내구성도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오염 같은 데서도 좀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 꼼꼼하게 갖춰놨고, 아래쪽에 220V 인버터 갖춰주고 있네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날카로운 선인데,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요 각도에서 보면은 주변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도 전달을 해줍니다. 어쨌거나 디자인도 좋고 아래쪽의 공간을 넓게 확보해주고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실내에 오래 있어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조수석 시트도 운전석하고 동일한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원터치 버튼으로 시트를 조금 편안하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해보면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하고 같고요. 세팅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도심 주행에서도 꽤나 좀 매끈한 느낌,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들도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듀얼 클러치 미션 특성상의 이 구조적인 특징, 그런 것들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일반 미션에 익숙한 소비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18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모델을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연비 측면이나 아니면 승차감을 고려를 하면은 16인치 휠 타이어, 물론 밖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실속을 따지면 훨씬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다부지게 이렇게 탁탁 받쳐주는 느낌이 아주 좋은 편인데요. 18인치 휠 타이어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약간 단단하고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소비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제가 단단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조금 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잔진동은 비교적 잘 걸러주는 편인데 큰 진동에서는 확실히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됐고요. 앞좌석하고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는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일부 차량들은 CUV든 SUV든 앞뒤 좌석의 승차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니로, 신형 니로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이 선회할 때 생각보다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의 이 착좌감 같은 것들, 등받이에서 잡아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참 좋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도심형 CUV를 지향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원하는 그 요구를 아주 꼼꼼하게 잘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심 주행을 할 때 글쎄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정류소 주행할 때는 엔진음이 크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이 EV 모드가 적극적이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서 오히려 엔진 회전음이 약간 좀 크게 들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드 간의 편차에서도 나타나긴 하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조금 더 괄괄한 느낌이 오히려 도심 주행에서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 시프트는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만 업다운이 가능하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비는 어떻게 타더라도 무조건 2자리고요. 공인 연비가 18인치의 빌트인 캠 포함되어 있는 지금 이 시승하고 있는 이 옵션 구성 같은 경우에
복합연비 기준으로 보면 18.8이고 도심에서는 17.8, 17.7km 정도고 고속도로에서는 19.8km인데요. 실제 연비는 고속도로에서는 20km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20, 21km 정도로 유지를 해줬고요. 도심 주행에서는 17.7이 공인 연비기는 한데 최저 연비는 15.4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 차이기도 하고 짧은 구간을 반복해서 운행을 했을 때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참고용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가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약간 에코 모드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들 보면 EVA 모드에서 내연기관에서 EV 모드로 전환도 있고 사실상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썩 재미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EV 모드도 본격적인 전기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보조적인 수단이고 친환경적인 수단인 것 뿐이지 전체 동력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출중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은 분명히 아닙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글쎄요, 조금 답답한 느낌을 덜 하게 만드는 그런 용으로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차량 컨셉에 맞게 그리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그렇게 큰 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생각보다 뒤에 앉았을 때 많이 좀 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위쪽 공간도 좋고 등받이 각도가 생각보다는 뒤로 많이 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뒷좌석에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조금 작게 잡힐 것 같긴 합니다만은 클러스터 안쪽에 그린이라고 조그맣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도 여지없이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 구간을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린존이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EV 모드가 다른 조건에서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클러스터 안쪽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긴 합니다만은 여기 그린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EV 모드로 전환을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EV 모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주변에 소음도 발생을 안 하고요. 또 연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안전에도 도움이 돼서 이런 이 센스 있는 아이디어들은 추후에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차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기차의 인프라나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선택하기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거 연속해서 넘어봐도 부드럽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승차감이나 연비를 고려를 했을 때는 16인치 기본형 휠 타이어가 좋을 것 같고요. 17인치 정도의 중간 사이즈가 지금 16하고 18인치만 선택이 가능한데 중간 사이즈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부드럽기는 한데 조금 단단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16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기본형 차량도 시승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니로를 선택을 한다면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리고 연비에 포커싱을 하고 탈 것 같아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8인치보다는 16인치 휠 타이어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8인치 휠 타이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인연비가 18.8입니다. 도심에서는 17.7, 고속도로에서는 19.8인데 저는 19.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도심 주행이 약 한 20% 정도, 나머지는 지금 요런 교외 구간하고 고속도로를 주행을 했을 때 연비고요. 소음은 앞좌석에서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측면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저는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잡음 같은 것들도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뒷좌석은 상대적으로 앞좌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측면에서의 바람 소리가 도드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앞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인데 뒤쪽 유리는 일반 유리입니다. 물론 끝까지 다 내려오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끄럽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그 트렁크 쪽에서 넘어오는 공명음이라든가 노면에서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 앞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두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스포츠 모드가 있고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 극명하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EV의 개입이 생각보다 적극적인 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PHEV처럼 강제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하지만 장르가 일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지하고요. 일단 시속 90에서 100km 정도까지도 EV 모드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개입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GPS랑 내비게이션 연동을 해서 과속 단속 구간이라든가 특히 이 어린이 보호구역 30km 미만으로 달려야 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EV로 전환이 되면서 또 EV 모드를 조금 더 길게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2차로 와인딩 로드에서 과격하게 드라이빙을 즐기시거나 뭐 서킷을 자주 찾으시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브레이크 담력 보여주고 있었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도 제가 4번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자세가 잘 흐트러지지 않고 잘 버텨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만족도나 안정감도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차 시에 EV 모드로 전환이 되면은 그 윙 하면서 우주선 소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지금 영상에서 전달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귓가에 잔잔하게 들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카시트 설치하기도 좋은 각도고요. ISO 픽스도 물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 승용차는 카시트 설치하고 아이 태웠다가 다시 내려줄 때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SUV는 조금 높아서 여성분들이 약간 아이 태웠다가 다시 내릴 때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데 지금 이 CUV 이 정도의 높이랑 각도 그리고 외부에서 타고 내릴 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누구라도 부담 없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V 모드에서 내연기관에서 EV 모드로 전환될 때의 그 이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둥 하면서 울리는 듯한 잔진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제어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기아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이 좀 거칠기도 하고 이 내연기관에서 EV 모드 전환할 때 너무 좀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됐었는데 신형 리로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말끔하게 해결이 잘 된 것 같아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클러스터랑 AV에는 둘 다 같은 사이즈입니다. 10.25인치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고 살짝 층이 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운전할 때 이렇게 딱 보면 안전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견눈질로 싹싹 봤을 때 크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질감도 적고요. 이게 쭉 연결되지 않고 높낮이가 조금 차이가 나서 약간 보기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운전하면서 바라보면 눈에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HUD도 지금 바깥에 날씨가 밝아서 정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컬러랑 폰트 그리고 해상도가 굉장히 좀 진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또 HUD에 굉장히 더 민감하신 편이기도 하잖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요. 물론 옵션이고요. 스피커가 8개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앰프도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반 오디오도 제가 들어봤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음과 저음 때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괜찮은데요. 옵션으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직렬 4기통 1.6 가솔린 엔진 자체가 회전 질감이 직렬 4기통 엔진 치고는 배기량이 높지 않은 엔진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배기음은 하이브리드라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나름 또 스포츠 모드에서 달렸을 때 물론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소리이긴 합니다만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주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너링에서 생각보다 안정감이 높은 편이었고요. 아무래도 일반 모델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모터랑 배터리가 밑에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하중에서 조금 손해를 보긴 합니다만은 무게중심이라든가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더 우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감이 그만큼 좀 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이나 교외 도로뿐만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안정감도 뛰어난 편이고요. 시속 100에서 한 120 정도, 실용 구간에서는 크게 풍절음 같은 것들이나 노면에서 소음이 크게 올라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목에 힘을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도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HUD가 화면에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컬러풀하면서도 크기도 적절하고 조금 더 물론 컸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컬러라든가 폰트의 구성 그리고 해상도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이나 앉았을 때 높이 같은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승용차보다는 살짝 높고 SUV보다는 살짝 낮기 때문에 답답하지도 않으면서 또 안정감은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장은 저는 제 체형에서는 안장은 굉장히 편했는데 등받이가 몸을 잘 잡아주는 건 좋은데 글쎄요, 조금 이 체격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소 좀 이렇게 끼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큰 편이 아닌데도 등받이가 처음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좋았는데요. 시간을 조금 가져가면서 좀 더 다시 한번 느껴보면은 글쎄요, 약간 좀 등 쪽이 쪼여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화면에 조금 안 잡힐 것도 같은데요. AVN 아래쪽에 AVN 컨트롤하고 공조장치하고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최근 나온 차량들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하나의 패널을 가지고 두 가지의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글쎄요, 저는 좀 옛날 감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리키가 저한테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볼거리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요. 지금 시속 100km인데요. 정확하게 100km인데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화면에 조금 작게 잡힐 것 같긴 합니다만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내연기관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지 또는 충전된 배터리로 모터를 돌려서 EV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클러스터상에 EV라고 해서 표시가 따로 되기도 하고요. 네, 이상 신형 리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